핵무기를 쏠 수 있는 280mm 구경의 미친 무기 M65 야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2차 대전에 전차가 등장을 했지만 여전히 인력 소모가 너무 많았고요. 특히 일본처럼 총 옥새 전략을 쓸 경우에는 이거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밖에 없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있어서도 뭔가 좀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따라서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이팜탄을 투하해서 도시에 불을 엄청 질러버리죠. 도쿄 인구가 6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줄어드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끝까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죠. 결국 미국은 더 신속하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핵폭탄 2개를 배달시키죠. 일본도 더 이상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전순국이 되지만 마지막에 젓가락을 얹었던 소련과는 일종의 갈등 관계가 유지됩니다. 소련의 경우는요, 미국의 핵폭탄을 보고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내기 시작을 하죠. 미국을 경쟁 국가로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언젠가 소련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생각으로 기갑전력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죠. 따라서 당시에는 유럽과 한국, 일본이 미국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하게 소련을 감싸는 일종의 완충지대가 되었던 거죠. 결국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예 유럽 전역을 자체를 하나로 보고 이 하나를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소련군의 규모는요, 500만 명에 달했고요. 그리고 500만 명의 병력 중에 300만 명을 유럽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유럽 입장에서도 초긴장 상태겠죠. 300만의 정규 병력과 5만의 전차와 7만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선 저 소련의 엄청난 기갑전단을 대응할 무기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저 500만 명이 소총만 들고 와도 유럽은 그냥 뺏길 거라고 미국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갑전력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유럽은 각기 나라들이 이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엄청난 항공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항공력을 유럽까지 투사시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먼저 A-10과 같은 탱크킬러 공격기와 아파치와 같은 공격 헬리콥터들을 배치를 했지만 아무래도 숫자로는 역부족한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서 미국은 소련이 수만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몰고 유럽을 들어온다면 핵무기를 투발시켜서 막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선두를 핵무기로 막아버리기만 해도 적이 파죽지세로 몰아붙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공세적인 분위기가 망가졌던 부대들을 후방에서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전술을 구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핵폭탄을 투하하는 수단이 기갑전력에 대해서는 폭격기로 가서 때려야 되는데 문제는 폭격기가 가는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따라서 기갑전력이 유럽 전역을 휩쓸기 전에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가 소련의 기갑전력을 확인하면 바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고안하게 되죠. 그게 바로 대포였습니다. 견인할 수 있는 야포에 핵무기를 놓고 투발을 할 수만 있다면 매우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1949년 미국은요, 핵폭탄을 쏠 수 있는 야포를 개발하게 됩니다. 바로 M65로 명명된 야포인데요. 차량 위에 탑재를 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전장은 26m, 중량은 83.5톤이나 나갔습니다. 7명의 승무원이 운용을 하게 되고요. 280mm의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32km에 달했죠. 포탄 하나의 위력은 15킬로톤으로 히로시마에 투발됐던 수준의 파괴력이었습니다. M65는 독일의 K5 열차포를 벤치마킹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K5는 열차포였기 때문에 선로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에 반해서 M65는 차량에 탑재를 하였기 때문에 신속한 기동과 야지, 험지 극복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280mm의 구경이었기 때문에 이 무게를 감당하려다 보니 M65는 트럭 2대에 분해를 해서 이동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포를 쏠 때는요, 2대의 트럭이 앞뒤로 나란히 붙어서 이제 포를 조립을 하게 됩니다. 요 시간이 약 15분 정도 걸리고요. 사격 후에 분해해서 이탈하는 데는 한 12분 정도가 걸립니다. M65를 옮기는 트럭은요, 시속 55km로 기동이 가능하고 빠르게 작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신속하게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 W9 핵폭탄은요, 무게가 364kg이나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장전을 할 수는 없고 특수 크레인을 사용해서 장전을 하죠. 바로 요 전술 핵폭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핵폭탄은 전략 핵폭탄하고 전술 핵폭탄으로 나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전략 핵폭탄은 우리나라 수준의 한 도를 없애는 정도의 파괴력을 보인다면 대형 전투지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 전술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는 전략 핵폭탄인데 같은 파괴력인데 왜 W9은 전술 핵폭탄으로 구분을 하느냐? 그거는 그만큼 원자폭탄의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과 함께 미국이 생각할 때 전략과 전술의 개념도 좀 확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65에서 날아간 핵탄두는요, 32km를 날아가서 폭발을 하게 되죠. 이게 핵폭탄의 위력으로 보면은요, 30km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이게 폭발에 휩싸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매우 안전하다고도 볼 수 없는 거리가 30km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이 M65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련의 엄청난 기갑 전력을 초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1953년 5월 25일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실험을 진행했죠. 이때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죠. 대포로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이렇게 개발된 M65 야포는요, 소련의 주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유럽 쪽에 배치가 되죠. 따라서 서독에 M65를 16문을 배치하게 됩니다. 자, 서독에 배치된 M65 16문은 소련의 기갑 전력을 초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죠. 자, 그리고 1953년 잠시 휴전을 했던 6.25 전쟁에서 혹시라도 북한이 다른 의도나 생각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M65 4문이 한반도에도 배치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M65의 네바다주 사격이 성공하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특히 소련과 북한의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날렸습니다. 이 핵폭탄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되자 소련과 북한은 쉽게 경고망동을 하지는 않았던 거죠. 소련은 미국이 개발한 저 야포를 보고 자기들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A3 콘덴샤토르를 개발하게 되죠. 결국 유럽의 전선에서는요, 미국의 M65 야포와 소련의 콘덴사토르가 대치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핵폭탄 투발 야포는요, 상호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폭탄의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이즈가 축소되었고요. 전투기 미사일에서도 핵폭탄을 쏠 수가 있었고, 특히 미국의 휴대용 핵 가방까지 나오게 된 이상 저 거대한 야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M65 원자포는 1963년 퇴역을 결정당하게 되죠. 소련의 기갑 전력이 혹시나 오판을 하여 한 발짝이라도 들어온다면 저 M65A에서 발사되는 핵폭탄의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야포 M6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